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 필기시험 자료 해석 5책형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해설 강의는 두 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강은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14번에서부터 25번까지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다음 그림은 국가 A에서 제2의 1인당 GDP와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 내용을 보면 기억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국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1,000달러 이상이다. 자, 일단은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X축 기준으로 보면 2만 달러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지출액은 의료비 지출액이 1,000달러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의료비 지출은 Y축에 해당하는 1,000, 그 부분의 위쪽에 해당하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면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국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1,000달러 이상이다 그랬는데 전부 다 맞네. A, B, C, D, E, F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것은 Y축 기준으로 맨 위쪽에 있는 거겠죠. A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국가 그러면 Y축 기준으로 맨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J가 되겠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 국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차이는 3,000달러 이상이다 그랬어. A는 우리가 언뜻 보아도 한 3,500 정도가 되고, 그죠? J는 500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3,000달러 이상이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정답이 되고, 자, 디귿, 니을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디귿번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자,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E국가야. 그죠? 자, E국가, 가장 낮은 국가는 J국가가 되는 거죠.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의 차이는 그러면 E하고 J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E는 한 1,700 정도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J는 한 3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한 1,400 정도가 되는데 2,000까지는 되지 않죠. 2,000이면 벌써 칸수로 4칸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4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1인당 GDP 상위 5개 국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의 합은 5개, 그죠? 1인당 GDP 상위 5개 국가는 X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5개 국가를 우리가 택하면 A, B, C, E, F 이렇게 5개가 됨을 알 수 있고, 1인당 GDP 하위 5개 국가, 자, 하위 5개 국가는 쭉 보니까 J, I, H,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이를 다 의료비 지출액의 합을 비교해 보면 5배 이상이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A, B, C, E, F의 대충 어림산으로 계산한 의료비 지출액의 합을 구해보면 한 11,700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D, G, H, I, J 왼쪽 아래쪽에 있는 5개죠. 거기를 실제로 구해보면 한 3,500달러가 되는데 5배 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는 자, 지금 M 4개의 표와 평균 등급 산출 공식에 따라 산정한 민수의 4개 과목 평균 등급을 M이라고 했는데 그 M의 범위로 옳은 것은 그랬어. 자, 지금 평균 등급 M이라고 그랬는데 그 평균 등급은 일단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목 석차 백분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 과목 석차 백분율은 과목 이수 인원, 그죠? 이수 인원 표 2에 주어져 있죠. 300. 그거의 과목 석차 그랬어. 300분의 270 이런 뜻이죠. 그렇게 4개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구해보면 국어는 90%, 영어는 14.7, 수학은 9%, 그 다음에 과학은 55% 이렇게 나오고 등급을 계산해보면 표 1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계산해보면 국어는 8, 영어는 3, 수학은 2, 과학은 5. 그래서 평균 등급은 이 등급의 평균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수 단위의 합은 3323으로 11. 그래서 전체 등급을 더하면 등급 곱하기
등급 곱하기 2 과목별 이수 단위 3 곱하기 8, 3 곱하기 3, 2 곱하기 2, 3 곱하기 5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4.7등급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내용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어. 자, 보고서 내용을 먼저 보면, 자, 2014년 갑국의 국제협력단이 공유한 전체 공적개발 원조액 이하 원조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5,800억 원을 상회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지금 표 1을 보게 되면 2013년과 2014년을 보게 되면 2013년에는 52만 2,783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58만 552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5,800억 원을 단위가 100만이니까 단위 환산을 하면 5,800억 원을 상회하였고 실제로 10% 이상 증가하였는가 52만 2,783에다가 5만 2,283을 더하면 되겠죠. 58만보다는 적으니까 표 1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자, 니은번에서도 2013년과 2014년 양자 지원 형태로 공유한 원조액은, 자, 양자 형태로 공유한 원조액이 2013년에는 50만 139, 2014년에는 54만 2,72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조액은 매년 전체 원조액의 90% 이상이다 그랬네. 그러면 지금 전체가 2013년에는 52만 2천, 그죠? 783, 그리고 2014년에는 54만 8,552, 90% 이상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뭐 계산을 안 해도 금방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는 지원 분야별 원조액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2013년과 2014년 지원 분야의 원조액 순위는 동일하였다 그랬네. 자, 원조액 순위는 표 2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2013년에는 교육이 1위, 그죠? 보건이 2위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돼 있는데, 지금 달라진 부분을 보면 공공행정과 농림수산 그 다음에 산업에너지의 순위가 2013년에는 4위, 5위, 3위인데 2014년에는 3위, 4위, 5위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부분이 달라졌네. 그래서 원조액 순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리을번에서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공적개발 원조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사업 유형은 모두 3개다 그랬어. 자, 비중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비중이 낮아졌다. 표 3을 보면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민관 협력 등이 비중이 낮아졌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자, 3개 맞고, 마지막 미음에서는 2014년 지역별 원조액은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 지금 표 4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모든 지역에서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랬는데, 원조액이 기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증가했나를 살펴보건데 중동을 보면, 그죠? 23,847에서 16,115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러면 미음은 잘못됐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자, 그림은 국가 AH의 GDP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료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자, 그림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원의 면적은 각 국가의 인구수에 정비례한다. 자, 원의 면적이 인구수에 정비례한다. 그 다음에 각 원의 중심의 좌표는 각 국가의 GDP와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다. 자, 1번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이것도 Y축 기준으로 맨 위쪽에 있는 국가겠죠. A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적은 국가는 맨 아래쪽에 있는 D가 될 거니까 맞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C국이 D국보다 많다. 자, 에너지 사용량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니까 인구수로 에너지 사용량을 나누는 건데, C와 D의 관계를 보면 원의 넓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에너지 사용량은 C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C가 D보다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GDP가 가장 낮은 국가는, 자, GDP가 가장 낮은 국가는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D가 해당이 될 거고, 가장 높은 국가는 오른쪽 편에 있는, 그죠? X축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A 국가, 금방 찾을 수 있네. 자, 네 번째 문제는 1인당 GDP는, 자, 1인당 GDP는 원 넓이로 GDP를 나누는 겁니다. H국이 B국보다 높다. 그래서 H국이 B국보다 높다. 당연하죠. 1인당 GDP 자체도 H가 B보다는 높은데, 그죠? 원의 넓이까지도 H가 더 작기 때문에 1인당 GDP는 H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마지막 에너지 사용 대비 GDP는 A국이 B국보다 낮다. 자, 에너지 사용 대비 GDP는 에너지 사용이 분모 GDP가 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림상에서 얘네들을 그래프로 환산을 해본다면 Y 좌표분의 X 좌표 이런 뜻입니다. Y 좌표분의 X 좌표는 기울기의 역수를 의미하는 거죠. 기울기는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따져봤을 때, 즉 원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기울기를 따져봤을 때 A국하고 B국은 B가 훨씬 기울기가 커. 그럼 역수는 당연히 A가 크겠죠. 그래서 A국이 B국보다 낮다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된 편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죠. 자, 지금 보기 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감귤 생산액 순위는 떨어졌으나 감귤 생산액 순위는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2013년에는 감귤이 9위인데 2013년에 10위 떨어졌죠. 감귤 생산액이 농축수산물 전체에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 지금 감귤이 차지하는 2013년에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 그죠? 8,108을 35만 889로 나눠야 되는 거고, 2014년에는 9,065를 41만 3,643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수치 계산이 녹록치 않네요. 이건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13년을 계산하면 약 2.3%, 2014년에는 2.2% 비중이 증가한 게 아니라 비중이 감소했음을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쌀 생산액이 농축산물 전체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했다. 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는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계산을 다 해야 되겠네. 쌀이 지금 10만 5,046, 8만 5,368, 그 다음에 8만 6,800. 자, 이거는 계산을 어차피 좀 복잡하지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32.9% 2012년, 2013년에는 24.3%, 2014년에는 21%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디귿번은 상위 10위 이내에 매년 포함된 품목은 7개가 아니라, 이거는 세보면 되는 거죠. 전부 확인을 해보면 8개가 됨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리 생산액은 매년 증가했다. 오리 생산액, 자, 오리 생산액은, 지금 오리는 2012년에는 오리가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결국은 마늘 5,324보다는 더 적을 건데, 2013년과 2014년에는 오리가 있어요. 그럼 오리는 2013년에는 6,049, 2014년에는 12,590 이랬으니까 당연히 오리 생산액은 매년 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6번에서는 이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네. 자, 지금 그 표 밑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과 평가는 해당 연도 연말에 1위만 실시하며 각 사원은 1, 2, 3, 4 중 하나의 성과 평가 등급만 받는다. 성과 평가 등급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 3, 4의 순이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연봉은 전년도 연봉 곱하기 1 플러스 전년도 성과 평가 등급에 따른 연봉 인상률 공식이 주어져 있죠. 자, 2013년 성과 평가 등급이 높은 사원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그랬네. 2013년 평가 등급이 높은 사원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그랬는데, 그러면 연봉 상승 인상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연봉이 20%가 늘었고 인상이 됐고, B는 그대로니까 제로, C는
이 5%가 늘어났고 D는 10%가 늘어났어. 그러면 결국은 A, B, C, D의 평가 등급이 2013년 평가 등급이 누가 더 좋았냐? A가 제일 좋았다. 그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B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은 잘못됐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이제 2015년 A와 B는 동일한 성과 평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2015년에 A와 B의 연봉 인상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A와 B가 모두 다 10%로 동일해. 그죠? 그래서 10%면은 2등급 성과 평가 등급을 받았을 거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니은은 참이 되고. 자, D급번에서는 2013에서 2015년 동안 C는 성과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네. 즉 연봉 인상률이 20%가 된 해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C는 2014년에 조사를 해보면 5% 아까 이미 조사를 해놨고 기억에서,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보니까 10%면 2014년에는 2등급 10%니까 2등급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갈 때 봉급 인상률이 20%가 되었어요. 20%가 되었으면 당연히 1등급을 받았죠. 자, 리을에서는 2013에서 2015년 동안 D는 성과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D의 연봉 인상률을 계산해 보면 2014년에는 10%, 2015년에는 그대로니까 제로, 그 다음에 2016년에는 10%. 그 연봉 인상률이 10% 제로 10%니까 결국은 2등급, 4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았죠. 그럼 3등급을 받은 적이 없네.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방문객 수의 합은 2012년에 2배 이상 되는가? 자,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의 방문객 수의 합은, 그죠? 방문객 수의 합은 실제로 2002년이 3,319명이고 2012년은 다 구해보면 6,171, 물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위는 1,000명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2배 이상이 되는 건 아니죠. 2배가 되려면 6,600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됐고. 자, 두 번째 문제는 2002년 대비 2012년 미국인 방문객 수의 증가율은, 자, 2002년 대비 2012년 미국인 방문객 수의 증가율, 이거는 표에 주어진 수치를 가지고 직접 방문객 증가율을 구해야 되겠네. 직접 구해보면 44.2%가 되고, 말레이시아 방문객 수의 증가율은 88%가 되기 때문에 높지가 않죠. 자, 세 번째 경우도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중국인 방문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는 22.7%가 되고 2002년에는 10.1%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들을 우리가 해봐야 될 거예요. 외국인 방문객 수도 나와 있고 각 나라마다 2002년과 2012년의 방문객 수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문제도 2002년 외국인 방문객 수 상위 10개국 중 2012년 외국인 방문객 수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2개다 그랬는데 2012년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캐나다 1개밖에 없죠. 그래서 잘못됐고. 자, 인도네시아 방문객 수는 2002년에 비해 2012년에 5만 5천 명 이상 증가하였다. 자, 2002년에 비해 2012년에는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124,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없는데 캐나다보다 더 적을 거기 때문에 67 이하가 되겠죠. 그렇게 빼보면 57, 1000명이니까 5만 7천 명, 그죠? 이렇게 되는데 5만 5천 명 이상 되겠죠. 그래서 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고. 자, 8번 문제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기타를 제외하고 2006년 대비 2011년 원목 생산량 증가율의 가장 큰 수종은 소나무이다. 자, 지금 원목 생산량들이 주어져 있는데 가장 큰, 증가율이 가장 큰 걸 구하라. 물론 증가율은 2006년 대비 2011년 그러면 증가율 계산 공식을 통해서 다 구할 수 있지만 이것도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죠? 나머지 품목들 중에 3배가 증가된 애들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죠? 2006년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증가율이 가장 큰 애는 소나무일 거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이거는 금방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값들이 계산했을 때 값들이 미묘한 값들이 된다면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애들은 금방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니은번에서 기타를 제외하고 2006년, 2011년 동안 원목 생산량이 매년 증가한 수종은 3개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매년 증가한 애들은 낙엽송과 참나무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D급번에서도 2010년 참나무 원목 생산량은, 자, 2010년에 참나무 원목 생산량은 76.0인데 2010년 잣나무 원목 생산량의 6배 이상이다. 2010년 잣나무가 12.8인데 그거를 6배를 하면 76.8이 되어서 6배가 안 되죠. 6배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수치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네.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자, 리을번에서는 전체 원목 생산량 중 소나무 원목 생산량의 비중은 2011년이 2019년보다 크다. 이거는 뭐 전체 원목 생산량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소나무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2011년이 23.1%, 2009년은 15.3%로 나타나 있죠. 2011년이 더 크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공식이 복잡하게 3개씩 주어져 있는데 해당되는 것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조건에 주어져 있는 애들을 보면, 조건에 주어져 있는 애들이 전체 청년 정부 신뢰율, 자, 물론 청년 정부 신뢰율은 청년층 정보 신뢰율은 2번째 공식에 주어져 있고, 그죠? 자, 스위스가 그리스의 10배 이상이다. 스위스가 그리스의 10배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A, B, C, D에 대한 청년층 정부 신뢰율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면, 그죠? 청년층 응답자 수, 국가별 전체, 국민 전체 정부 신뢰율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림 2에서는 국가별 청년층의 상대적 정부 신뢰 지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3번과 1번, 1, 2, 3번 공식, 1, 2, 3번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공식을 우리가 활용해 보면 청년층의 상대적 정부 신뢰 지수는 전체 국민 정부 신뢰율에서 청년층 정부 신뢰율을 빼는 거니까, 그죠? 각국의 청년층 정부 신뢰율을 구하면 A 같은 경우는 14에서 6.4를 빼면 되는 거죠. 14에서 6.4를 빼면 되는 거니까 7.6.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5에서 마이너스 14.2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49.1 이렇게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57.1, D는 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B, C, D 청년층 정부 신뢰율을 구할 수 있고, 스위스가 그리스의 10배 이상, 1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A와 D 관계밖에 없어요. 그죠? A가 7.6이고 D가 80이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스위스가 D가 되고 A는 그리스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럼 A하고 D는 결정이 됐습니다. B하고 C만 남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청년층 정부 신뢰율이 전체 국민 정부 신뢰율보다 높다 그랬고, 마지막 조건에서는 청년층 정부 신뢰율은 미국이 스위스보다 30%포인트 이상 낮다 그랬어. 근데 청년층 정부 신뢰율은 이미 우리가 구해놨잖아. 그죠? 청년층 정부 신뢰율은 이미 구해놨는데, 그게 지금 B하고 C 중에서 30% 이상 차이가 나는 애들은, 그죠? 30% 이상 차이가 나는 애들은 D하고
그죠? D하고 B밖에는 없죠. D하고 B. 근데 어차피 스위스는 D라고 했으니까 BC 중에서 30% 이상 차이 나는 애는 B밖에 없어. 그러니까 B가 당연히 미국이 되는 거고, 그죠? 미국이 되고 당연히 남은 C가 영국이 되겠죠. 그죠? 잘 매칭을 시켜서 공식을 활용해서 매칭을 시키면 될 겁니다. 자, 10번째 문제는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여기도 공식이 지금 2개가 주어져 있네요. 도시화율 그리고 평균 도시 인구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지금 기억에서는 1949년에서 2010년 동안 직전 조사 연도에 비해 도시수가 증가한 조사 연도에는 도시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도시수가 증가한 연도에는 직전 조사 연도에 비해 도시화율도 모두 증가하는가? 그러면 우선 도시수가 증가한 해를 우리가 쭉 찾아보면 도시수가 1949년 이후로 1949년부터 1955년, 60년, 66년, 70년, 75년, 8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얘네들의 도시화율도 모두 증가하는가? 전부 다 도시화율을 쭉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거는 뭐 그냥 표만 보고 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죠.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니은번에서는 1949년부터 2010년 동안 직전 조사년도 대비 도시 인구 증가 폭이, 자, 도시 인구 증가 폭이 가장 큰 조사년도에는 도시 인구 조사 폭이 가장 큰 도시 인구는 되게 큰 수치로 주어져 있는데, 그죠? 가장 큰 조사년도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1970년임을 알 수 있고, 약 542만 7,40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이상 증가하는 해는 없어요. 그래서 1970년임을 알 수 있고, 직전 조사년도 대비 도시화율 증가폭도 가장 큰가 그랬어. 뭐 그때 즉 1970년의 도시 인구 증가폭을 보면, 도시화율 증가폭을 보면 7.4%포인트인데 바로 그 다음에 75년의 도시화율 증가폭을 보면 8.5%포인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자, 디귿번에서는 이제 전체 인구가 처음으로 4천만 명을 초과한 조사년도는 1970년이다. 자, 전체 인구는 1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도시화율분의 도시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때 4천만 명을 초과하는 조사년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1970년이 되는 걸 금방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서는 조사년도 1995년에 평균 도시 인구는 10만 명 이상이다 그랬는데, 1955년에 평균 도시 인구는 도시 인구를 도시수로 나누는 거니까 55년을 나눠보면 10만 명 이상이 안 되는 거죠. 도시수는 65인데 도시 인구수는 632만 823이니까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에서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보기 기역을 보면 경상지역 요양기관 중 1등급 요양기관의 비중은, 자, 경상지역의 1등급 요양기관은 16개인데 전체 요양기관 17개야 경상이. 그죠? 거의 100%에 가깝죠. 서울 지역 요양기관 중 1등급 요양기관, 서울은 전체가 29개인데 22개니까 100%에 거의 가깝지 않죠. 자, 크죠. 비중이 더 큰데 기억은 잘못됐고, 니은은 5등급 요양기관 중, 자, 5등급 요양기관은 전체 8개가 있는데 서울 지역 요양기관의 비중은 서울에 4개나 있어. 50%네. 2등급 요양기관 중 2등급 요양기관은 10개가 있는데 강원 지역의 요양기관의 비중, 그러면 강원 지역은 2개니까 20%죠. 50%가 더 크니까 맞고, 디귿번에서는 1등급 상급 종합병원, 자, 1등급 상급 종합병원 그럼 37개가 있는데 5등급을 제외한 종합병원 요양기관의 수, 5등급을 제외한 종합병원 요양기관의 수는 38개가 되는 거죠. 35, 1, 2 이렇게 더하니까 맞는 거고, 하나 적으니까. 리을번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요양기관 중 1등급 요양기관의 비중은
자, 상급 종합병원의 1등급.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은 전체가 42개인데 이 중에 1등급이 37개 있으니까 거의 한 88%가 되는 거고, 1등급 요양기관 중 1등급 요양기관은 67개가 있다 그랬어요.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요양기관, 종합병원 30개 있는데,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가 좀 안 되죠. 맞는 얘기죠. 자, 12번째 문제는, 다음 표는 2000년 극한기후 유형별 발생 일수와 발생 지수에 관한 자료인데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자, 공식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A, B, C 문자들도 주어져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B에 해당하는 당해년도 폭염, 한파, 호구, 대설, 강풍 발생 일수 중 최소값은 대설에 제로가 있기 때문에 B값은 무조건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 폭염, 한파, 호구, 대설, 강풍의 발생 일수 중 최대값 그랬는데 폭염의 16이 최대값이니까 C도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A만 미지수가 되는 거고, A는 이제 발생 일수니까 그 발생 일수는 16, 5, 3, 0, 1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 다 금방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극한 기후 발생 지수를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한파의 경우 2.25가 되며 호우는 1.75, 강풍은 1.25가 된다는 걸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계산이 되면 12번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발생 지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한파가 아니라 폭염 5.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우의 발생 지수는 1.75가 되었죠. 2.0 이상이 아니죠. 세 번째, 대설과 강풍의 발생 지수의 합은 2.2, 대설과 강풍, 그죠? 2.25가 되고, 그 다음에 호우의 발생 지수는 1.75니까 당연히 크죠.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4번은 극한기후 유형별 발생 지수의 평균은, 자, 유형별 발생 지수의 평균은 그냥 쭉 더해서, 그죠? 쭉 더해서 5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25라는 걸 알 수 있고 3.0 이상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폭염의 발생 지수는 5.0인데 강풍의 발생 지수 1.25의 5배이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자, 13번 문제. 자, 첫 번째 강의 마지막 문제이죠. 자, 13번 문제는 다음 표는 가불병 회사의 부서 간 정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을 이용해서 작성한 각 회사의 부서 간 정보 교환 형태가 그림과 같을 때 그림의 A, C에 해당하는 회사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 자, 이 표를 분석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는 건데, 지금 표 1을 보면 A 부서는 전부 다 B, C, D, E, F, G와 1로 연결이 돼 있어. 그 말은 A 부서는 모든 부서와 다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B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B는 갑이 되는 거고, 갑. 그죠? 금방 찾았어요. 이제 B가 갑이야. 뭐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을 부서를 보면 A는 2개 부서와 연결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3개 부서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림 A를 보게 되면 3개 부서와 연결이 돼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러면 C에 해당되는 게 을이 될 거고, 실제로 그 을의 부서들의 그 꼭지점별로 부서들을 우리가 쭉 배열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답을 찾아내는 건 뭐 별 큰 문제가 아니니까 마지막 표 3에서 병회사의 부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병회사의 관계도 A, B, C, D, E, F, G가 전부 다 동일하게 2개의 부서와만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거로 표에 나타나 있는 거죠. A는 B, G, 그죠? 그 다음에 B는 A, C, C는 B, D, 그죠? 전부 다 2개씩.
그래서 전부 다 두 개씩 부서가 연결돼 있는 그림이 바로 A이기 때문에 A는 병, 그리고 B는 갑, 그리고 C는 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13번 문제까지 첫 번째 강의에서 해설을 해드렸고, 나머지 14번부터 25번까지 문제는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